80대 이후의 삶에 대한 가혹한 진실을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80대에 접어들면서 몇몇 사람만이 이야기하는 조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생일이나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것과 같은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고 종종 언급되지 않는 변화들 말이죠. 지혜와 상실 존재감과 거리감 깊은 평화, 그리고 때로는 깊은 고독으로 가득 찬 시간입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불시에 찾아와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라고 의아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80대 이후 삶의 5가지 가혹한 현실을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을 겁주거나 우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에 대비하고 놀라움 대신 강인함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줄어드는 인맥,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조차 불편하게 느껴지는 점진적인 의존성 사회가 조용히 여러분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방식, 그리고 과거의 후회가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적은 목적과 만날 때 나타나는 이상한 고통에 대해서도 말이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비록 이러한 진실들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들은 또한 강력한 문을 열어줍니다. 수용 회복력, 그리고 누구도 아닌 여러분만이 정의할 수 있는 품위 있는 방식으로 삶의 마지막 구간을 만들어갈 기회 말입니다. 80대 이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열린 눈과 흔들림 없는 손, 그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조용히 사라지는 인간관계. 80대 이후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현실 중 하나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의 세상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종종 예고 없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고, 이웃은 이사가고, 형제 자매들은 조용해집니다. 심지어 한때 매주 전화하던 오랜 친구들도 몇 달에 한 번씩만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흐른 것뿐이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고 독립적이더라도 텅 빈 듯한 공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은 전화가 예전처럼 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초대도 줄어듭니다. 가족 방문은 더 짧아지고 더 서두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바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노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때 여러분의 삶을 목소리와 웃음으로 풍요롭게 했던 일상적인 교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여러분에게 준비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60대 심지어 70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주변에 있습니다. 에너지와 움직임 안부 확인이 있죠. 하지만 80대 이후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너무나 조용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84세의 김재현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카페에 갔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주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문자 메시지를 먼저 보내지 않고도 그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리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세상을 떠났고, 일부는 이사 갔으며 다른 일부는 운전을 멈췄습니다. 어느 날 김재현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내 이름을 알던 곳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저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일 뿐이라는 게 이상하네요. 그런 외로움의 고통은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항상 눈물이나 눈에 보이는 슬픔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저녁 식사 후에 긴 침묵이거나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는 산책일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의 목록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여러분은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문이 닫혔을 때도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교회 모임 주간 점심 식사, 여러분이 시작하는 전화 통화, 심지어 편지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방식대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0대 이후에는 연결이 예전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 용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몸. 80대에 이르면 여러분의 몸은 속삭이지 않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왔다가 사라지던 작은 통증들이 이제는 계속됩니다. 낮잠 후에 사라지던 피로감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80대 이후에는 작은 건강 문제조차도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 무언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약간의 어지럼증, 다리 통증 예상보다 오래가는 기침,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은 대기실에 앉아 모니터링 영상 촬영 또는 입원 가능성과 같은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휴식으로 넘길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단지 신체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가볍게 움직이고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지만 여전히 몸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것은 몇 주간의 회복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장염은 며칠 동안 여러분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더라도 모든 것이 항상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숨쉬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81세의 박하나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활동적이었으며 자신의 독립심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뒷마당 정원을 가꾸고 동네를 산책하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나무를 다듬다가 가볍게 넘어진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유증이 문제였어요. 몇 주간의 휴식이 몇 달간의 약해진 체력으로 이어졌어요. 그녀의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잠시 쉬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그것을 완전히 멈춘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80대에는 휴식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회복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쇠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심하더라도 여러분의 몸이 어쨌든 느려지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너지를 더 현명하게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존중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건강을 보장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 신성한 실천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록 회복력이 사라졌더라도 여러분의 발걸음은 더 안정됩니다. 더 느리게 걷지만 더 의식적으로 걷습니다. 더 오래 쉬지만 더 의도적으로 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느려진 몸도 여전히 강한 영혼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래에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해 봅시다. 늘어나는 도움의 필요성. 여러분이 아무리 독립적이더라도 80대 이후에 가장 삼키기 힘든 알약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 없이 하던 일들에 대해 도움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조용히 미묘하게 스며들다가 어느 날 여러분은 알아차립니다. 높은 찬장을 피하고 있습니다. 난간을 조금 더 꽉 잡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운전대 잡기 전에 망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부는 여전히 유능하다고 느끼지만 다른 일부는 더 이상 어떤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변화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은 깊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숨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보기를 건너뛰거나 아이들에게 넘어진 것을 말하지 않거나 몇 주 동안 어깨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전구를 직접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독립적으로 지내려는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80대 이후의 독립은 60대와는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85세의 이민준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겪었고 네 자녀를 키웠으며 뒷마당에 남은 나무 조각과 굳은 의지로 자신만의 헛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그는 얼음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은 뭔가 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식료품을 가져다 주고 커피를 마시러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민준 씨가 저항했습니다. 괜찮아 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커피는 하나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도 놀란 어떤 것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 좋네요.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독립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립성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여러분이 계단을 오르거나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는 것을 허락할 때 여러분은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자신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움이 사람들에게서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샤워실의 손잡이, 부엌의 의자, 냉장고에 메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지지대는 여러분의 존엄성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존합니다. 80대 이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말은 도움이 필요해요. 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보다 안전을 고군분투보다 평화를 그리고 고립보다 연결을 선택함으로써 더 큰 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외면하기 시작하는 존재감, 80대 이후 삶의 더 고통스러운 현실 중 하나는 여러분의 몸이나 기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감에 관한 것입니다. 서서히 여러분은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닐지라도 세상 전체에게는 말입니다. 계산원은 여러분을 지나쳐 뒤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의사는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성인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식당의 종업원은 여러분이 듣거나 생각하거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처음에는 미묘하지만 점점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록 여러분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해도 그것은 어딘가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충만한 삶을 살았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결정을 내리고 폭풍을 헤쳐나갔을 때 단지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더 아픈 것은 그것이 악의로 인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은 느린 걸음걸이가 여전히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젊음에 집착하는 사회는 이 나이에 도달하기까지 들인 노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잃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86세의 김영숙 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지역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방문객이 직원에게 그녀가 눈 감고도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역사적인 10년을 직접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질문은 그녀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익숙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꽃 대신 가구처럼 여겨지는 데서 오는 슬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가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배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때때로 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말하세요. 질문하세요. 의견을 제시하세요. 투표하세요. 아무도 묻지 않아도 이야기를 나누세요. 무릎이 흔들려도 일어서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방에서 자신의 자리를 주장할 때마다 여러분은 세상과 자신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도서관이자 시간의 증인이자 여전히 중요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들리기 위해 소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사라지기를 거부해야 할 뿐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래에 숫자 4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해 봅시다. 목적이 재정이 되지 않으면 찾아오는 후회감 80대 후반으로 갈수록 이상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집이나 스케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도 말입니다. 삶은 느려집니다. 달력은 더 이상 꽉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느려짐과 함께 공간이 생깁니다. 회고하고 기억하고 다시 재생할 공간 말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거운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시끄럽고 극적인 종류가 아니라 조용한 종류입니다.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하는 종류. 기회가 있었을 때 왜 그 기회를 잡지 않았을까 하는 종류. 시간이 있지만 항상 미뤄두었던 일들을 할 에너지나 자유가 없을 때 나타나는 종류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년의 지혜 은퇴의 자유 손주들의 기쁨을 축하하며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종 언급되지 않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제 뭘 하지? 여러분이 평생을 일하고 주고 뛰고 키우고 봉사하며 보냈는데 그것이 모두 멈춘다면 여러분의 목적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88세의 박지훈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교사였습니다. 은퇴 후 그는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상하게도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라고 그는 한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새로운 방식으로 필요해질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은퇴하지 않고 형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더 이상 집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로 손주들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회의를 이끌지는 못하겠지만 누군가가 슬퍼할 때 존재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웃에게 미소를 지어줌으로써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후회의 위험은 여러분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목적을 생산성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재정의할 때 여러분은 여전히 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80대 이후에 여러분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유산이나 박수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친절함을, 눈에 호기심을 그리고 오늘 어떻게 빛을 가져올 수 있을까? 비록 아주 작은 빛이라도 라고 물을 만큼의 용기를 가지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데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 생각들 80대에 이르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사랑, 상실, 노력, 변화, 그리고 회복력 위에 세워진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그 강인함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찾아옵니다. 일부는 미묘하고 다른 일부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는 것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삶이 진정 무엇인지 볼 만큼 오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불공평하지만 여전히 나타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현실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나요? 사회생활이 줄어들 때 찾아오는 침묵이었나요?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몸에 대한 좌절감이었나요? 평생 돕는 사람이었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편함이었나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움직여 여러분을 볼 수 없을 때 찾아오는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목적이 더 이상 명확하지 않을 때 커지는 고통이었나요? 무엇이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이해받았다고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려지는 것에서도, 잊어버리는 것에서도, 밤새도록 잠 못 이루게 하는 질문들에서도,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올지 궁금하게 만드는 순간들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지금도 이 단계에서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휴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외면할 때 더 크게 말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은혜를 필요로 할 때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장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깊은 부분입니다.
모든 단어가 무게를 지니는 부분, 작은 몸짓이 큰 몸짓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는 부분. 여러분의 존재감, 인내심, 관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